자, 수원FC 지난 시즌에 수원FC 5등에 오르면서 구단 창단 최고 성적 기록했고요. 김은중 감독의 매직이 상당히 돋보였던 올겨울에 김은중 감독의 사가가 있었지만 결국엔 잔류하면서 올 시즌에 대한 기대도 높이고 있는데요. 스쿼드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키퍼 들어온 선수부터 보면요. 황재윤 선수 그리고 주호연 선수가 들어왔고요. 정민기, 노동건, 박배종 선수가 나가면서 안준수, 황재윤, 주호연 3명의 체제로 시즌을 끌고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안준수 빼고 밑에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죠? 2번이 정민기였고 3번이 노동건이었고 4번이 박배종이었는데 네. 이 자리가 싹 바뀌었습니다. 정민기 선수는 히로시마 1년 임대를 떠났고요. 노동건 선수는 서울 이랜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준수 1번 체제가 더 확고해졌다가 올 시즌에 대한 주요 포인트로 보이고요. 사실 정민기 선수가 안준수 선수의 군입대에 대비해서 영입을 한 거였는데 그렇죠. 안준수 선수가 군대를 안 갔어요. 미뤘죠? 네, 네. 미뤘기 때문에 1년 더 있기로 해가지고 정민기 선수의 입지가 좀 애매해졌고 사실 FC 안양으로의 이적이 좀 유력해 보인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수원 FC가 남긴다는 뜻을 좀 전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정민기 선수는 내가 경기를 못 뛰는데 다른 팀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하면서 히로시마와 손이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민기 선수가 떠나면서 안준수, 황재윤, 주호연 선수 체제로 가는데 안준수 선수가 이 수원 FC 김은중 감독이 원하는 이제 발밑이 되는 골키퍼라 그 부분을 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카스토르님 얘기하지만 황재윤 선수 전북 B팀 선수 때 잘한다. 진이 출신. 맞아요. 그런 부분을 보고 영입을 했습니다. 이번 안준 선수가 떠날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민기, 노동건, 박배종이 다 빠졌기 때문에 네. 백업이 상당히 애매했었는데 나름 공을 들여서 이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안준수 선수는 제 이미지상으로는 아직 좀 어린 젊은 선수. 젊죠. 네. 근데 지금은 대빵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수원FC 골키퍼의 네. 대빵이 됐고 그 정민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가 기자 출신이죠. 네. 저희도 잘 알지만 기자 출신이고 일본 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잘 돼서 사실 좀 놀랬어요. 명물이잖아요.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했는데 뚫고 들어가서 정민기 선수가 아주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도 선수 커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명절 전에 이거를 저희 멤버십에 올렸던 것 같은데. 네, 그죠? 맞아요. 박배종 선수는요 구단에서는 좀 지도자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본인이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전하면서 팀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팀이 정해지면은 제가 뭐 멤버십을 통해서 전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비수 수원FC 수비수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아반다 선수, 황인택 선수, 네. 이지솔, 김재성, 이태근 선수가 들어왔고요. 잭슨, 아르한, 소타, 곽윤호, 정동호, 박철호 선수. 박철호 선수 아직 나간 건 아니지만 이제 군에 입대를 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숫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네. 숫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는 크게 늘었어요. 이지솔, 황인택, 김재성, 이태근, 아반다 이런 선수들이 가세를 했는데 아반다는 풀백 그리고 윙어를 모두 오가는 자원이라 아마 윙어. 양쪽을 모두 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그 전까지 4월까지는 박철호 선수 군대 가기 전까지는 박철호 선수가 좀 더 주전으로 나설 공산이 좀 크다는 게 내부적인 이야기고요. 아반다 선수가 적응되는 대로 아마 계속 그 자리를 꿰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양적으로는 좀 늘었는데 자 과연 질적으로 늘었냐? 약간의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멤버 보고 있는데 네. 눈에 띄는 건 이용 정도? 네. 네. 근데 이용 선수도 사실은 지난 시즌 굉장히 기대 이상의 모습. 나이에 비해서는 너무 이용 좋았죠. 선수가 나이가 거의 제일 많잖아요, 지금. 지금 40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풀백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계속 다음 시즌에 올 시즌에도 잘할 수 있을까? 약간의 변수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불안 요소가 좀 많은 게 수원 FC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수원 FC가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권경원 선수의 영향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근데 권경원 선수가 빠지고 난 뒤에 조금 아쉬운 모습 보였었고 또 근데 그렇지만 최기박 선수가 살아나고 이현영 선수도 잘 썼고 여러 가지 좀 김은중 감독의 수가 좀 있긴 했었는데 올해도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있나?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좀 많습니다. 일단 많다. 이지수 선수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것도 확 업그레이드, 황인택 선수도 확 업그레이드라고 그렇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요. 또 전체적으로 또 K리그 2에서 또 왔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이 선수들이 검증된 선수들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김은중 감독의 전체적인 올해도 지도력이 좀 필요해 보인다. 지난 시즌에 수비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지도력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수원 FC 수비는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인님의 의견에 조금 공감이 가는 게 타팀에서 뭐 재계약 못한 선수나 아니면 안 한 선수 위주로 영입했다는 얘기도 뭐 이지솔 선수가 대표적이겠죠. 네, 최근에 몇 년간 경기를 꾸준히 못 뛰었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좀 영입했는데 뭐 양쪽으로는 충분할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아까 용원이 이제 이모님이 신의 신바트 이모님 웃겨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안산과 수협 가까워서 그런지 안산에서 수협으로 많이 갑니다. 많이 왔어요, 진짜. 노경호 선수도 그렇고 그 교류가 좀 활발한 팀끼리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있어요. 제주, 김포도 그렇고 그런 활발한 유럽도 그런 팀들 있잖아요. 있어요. 이적이 유난히 자주 발생하는. 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미드필더 가보겠습니다. 장윤호 선수, 서재민 선수가 들어왔고요. 강상윤, 정승원, 황순민 선수가 나갔습니다. 멤버 자체가 일단은 숫자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일단은 윤빛가람, 노경호, 이재원, 장윤호, 서재민, 김도윤, 조준호 선수 체제로 가는데 지난 시즌 수원FC 미드필드 핵심 누구였습니까? 정승원과 강상윤이었습니다. 그 두 선수가 상당히 많이 뛰는 축구,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좀 섬세한 축구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 수원FC 축구의 총체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일단 이 두 선수가 빠지면서 이 선수를 대체한 선수가 장윤호 선수와 서재민 선수인데 장윤호 선수 물론 뭐 전북 시절부터 굉장히 유망주를 평가받고 했지만 아직 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상이 좀 상당히 좀 많은 선수예요. 서재민 선수는 뭐 중앙보다는 측면에 조금 더 뭐 어울리는 자원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가세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된 측면이 좀 보이기 때문에 김은중 감독의 좀 고민이 좀 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빛가람 역시 또 나이가 또 나이지라도 언제 에이징 커브가 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게다가 또 윤빛가람처럼 좀 패스로 풀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윤빛가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만약에 또 나간다? 그럼 사실 이 자리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스타일이 완전 바뀌죠. 물론 이재원 선수는 지난 시즌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수비형 미드필더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노경호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데 많이 뛰고 괜찮은 선수긴 한데 과연 한 시즌 K리그에서 한 시즌을 온전히 에이스 역할로서 할 수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수원FC는 고민이 상당히 좀 많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럴수록 장윤호와 서재민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 장윤호 선수가 과거에 이제 뭐 아시안 게임 멤버로 가고 이랬던 것처럼 그런 잠재력을 여기서 또 수원FC에 또 작년에 잠재력을 폭발시켰던 선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또 의외로 볼 수 있는 포지션이 또 미드필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영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 너무 막 실망스럽다 벌써 이제 뚜껑이 안 열렸는데 장윤호로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좀 기대감을 갖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격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박, 오프키르, 박용희 선수가 들어왔고요. 안병준, 한교원, 하정우 선수가 나갔습니다. 일단은 안데르손의 잔류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안데르손 선수는 약간의 좀 마상을 입은 것도 좀 있었고 올 시즌 활약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김은중 감독이 잔류를 하면서 가장 원했던 게 안데르손의 잔류였고 일단은 여름까지의 잔류는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이 한 자리는 지켰기 때문에 수원FC는 그나마 공격적으로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말씀드릴게 그토록 원했던 최전방 자리에 사박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괜찮은 선수예요? 김은중 감독이 어쨌든 외국인 자원을 직접 뽑은 선수는 어쨌든 이 선수입니다. 안데르손은 본인이 뽑았거든요. 사박 선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뭐 좀 뚝배기 유형의 선수라고 하는데 지난 시즌보다는 낫겠죠. 지난 시즌 어쨌든 지동원 선수가 버텨주고 또 있었던 몬레알 선수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쉬웠죠. 사박 선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럼 공격력은 좀 업그레이드 될 거고 오프키르 선수도 뭐 얘기하신 대로 과거에 전북 루머도 있었고 좀 K리그에서 여러 번 돌았던 선수인데 K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뭐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갖고 있는 스피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갖고 있는 선수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안데르손, 사박, 오프키르로 이어지는 3톱이 아마 구축될 공산이 큰데 지난 시즌에 안데르손 빼놓고는 수원FC가 공격적으로는 외국인 선수 도움을 거의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전체적인 구성면에서는 조금 나아졌다. 그러니까요. 예. 네. 여기에 또 백업 자원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동원, 이준석, 박용희. 박용희도 네. 대구에서 좋았죠. 그러니까요. 네. 이 세 선수는 사실 지난 시즌에 백업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상당히 손FC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저 앞선에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좀 부진할 경우에 이 세 선수가 고스란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준석 왼쪽, 박용희 오른쪽, 지동원 가운데 그렇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데르슨 원맨 쇼에 좀 의존했었던 지난 시즌보다는 좀 다채롭게 구성을 짜고 할 수 있는 멤버 구성을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위에 공격진은 조금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22세로는 뭐 정승배, 이대광 선수 그리고 최산 선수, 최산. 예, 손FC 유스 출신인데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더라고요. 예, 이 선수들도 기회를 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동원 선수가 작년에 5골인가 6골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감 잡았습니다. 예, 제가 볼 땐 감 잡았기 때문에 올해 지동원이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 출전 기회도 어느 정도 주어질 것 같고 지동원 한번 저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수원FC 예상 베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6골이래요. 6골 그렇지. 5골 아니면 6골이었는데 6골. 이게 제일 궁금하죠? 베스트 11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단 관계자가 보내준 겁니다.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예. 근데 구단 관계자도 내피셜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예, 구단 관계자는 어쨌든 전력 강화부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이 연습 경기들을 많이 결과를 봤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안준수 골키퍼고요. 아반다, 최규백, 김태한, 이용. 아마 말씀드린 대로 왼쪽엔 딱 기본적으로 박철호 선수가 4월까지는 주전으로 활약할 공산이 크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렇게 될 것이다. 미드필드는 이재원, 윤빛가람, 노경호 선수고요. 3톱은 안데르손, 사박, 오프킬입니다. 전체적으로 베스트 11만 놓고 보면은 뭐 아주 빠지진 않는다. 여기 있으시잖아. 홍명보님. 어. 아니 이상하게 포지션별로 하면은 수비 안 좋고 미드필드 안 좋은데 싶다가도 베스트 11 보면은 괜찮네. 다 그래. 근데 역시 센터백이 확실히 좀 약해 보입니다. 네, 최규백, 김태한 선수인데 최규백 선수 지난 시즌에 좀 부활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선수가 꾸준히 잘한 적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올 시즌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용 선수에 대한 좀 불안 요소도 있긴 하고 전체적으로는 백업 자원이 굉장히 공격진을 제외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손없이 올 시즌 힘겨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정효 감독도 어제 미디어데이에서 그랬죠. 미디어데이에서 광주와 수원FC가 강등 경쟁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문중 감독 갑자기 깜놀. 아마 보고 있었을 텐데 깜놀. 나를 왜 리모컨 투. 아마 놀랐을 텐데 그걸 아마 작년처럼 한번 뒤집기 위해서 김문중 감독도 굉장히 좀 노력하지 않을까. 김문중 감독의 지략에 다시 한번 좀 기대를 걸어야 되는 김은중 매직, 샤프 매직이 샤프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팀이 수원FC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K리그 처음 데뷔하는 외국인은 예상이 불가능해요. 맞아. 대박아니 쪽박이야, 그죠? 네, 그때 어떤 분께서 로또라고 했다가 뭐 된통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 네. 크로등님 이게 미드필드 자원 숫자가 공격 숫자보다 적은 게 저는 윙어를 전부 다 공격수로 넣고 미드필드는 순수 미드필드만 넣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